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대학교의 권혜영 교수입니다. 나는 꿈이 있어 멈추지 않는다. 네, 5월 15일에 출간이 되어서 14일 만에 자기계발 종합 베스트셀러 13위를 기록하고 어제 교보문고의 자기계발 베스트셀러 자리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무척 감동적인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모두 다 여러분들께서 아껴주시고 많은 관심을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 일간 교보문고 2위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일간 7위, 주간 베스트셀러 5위, 종합은 13위를 기록하고요. 예스24도 지금 10위권 안에 4위에서 지금 유지되고 있고요. 오늘은 몇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많이 제 책을 아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꿈에 대한 이제 시작부터 제가 좀 공유할까 하는데요. 우선 저의 소개를 하면 저는 국제대학교의 뷰티 코디네이션 학과의 학과장을 맡고 있고요. 꿈을 실현시켜주는 성공 이미지 메이킹 외에 27권의 단독 혹은 공저의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보시면 이제 저의 책의 목차는 프롤로그, 꿈을 따라가며 진짜인 너와 만나. 첫 번째는 꿈 마이웨이, 그리고 두 번째는 Follow Your Dream, 세 번째는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의 너는 더 빛날 거야. 네 번째는 준비된 사람이 아름답다. 다섯 번째는 커리어의 아름다움을 더하라. 그리고 이제 에필로그 나는 오늘 어제보다 더 큰 꿈을 꾼다의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표지를 정말 다양하게 여러 장을 만들어 주셨었는데요. 최종 결정된 표지입니다. 모두 다 사진 이미지보다 실제 받아보니까 더 예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프롤로그 꿈을 따라가며 진짜의 너와 만나. 나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나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나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많은데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매일 새벽 3시 나의 이야기를 글로 옮겨 담으며 나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를 수도 없이 물었다. 밥을 굶을 정도의 엄청난 고생을 한 것도 아니고 온 식구를 먹여 살리는 대단한 헌신을 한 것도 아니며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큰 성공을 거둔 것도 아니다. 그저 19살이 될 때까지 작은 산골 마을에서 고추를 땄고 그 가을에 꿈을 찾겠노라 선언하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뒤에 그토록 바라던 대학 교수의 꿈을 이뤄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고생했고 조금 더 노력했다. 그리고 여상을 나와 야간 대학을 졸업한 나에겐 다소 과분할 수 있는 대학 교수의 꿈을 이뤄냈다. 그게 내 이야기의 전부이다. 이런 나의 이야기가 과연 다른 사람에게 작게나마 울림을 줄 수 있을까? 간절히 이루고 싶은 당신의 꿈을 찾고 포기하지 않으며 그것을 향해 달려갈 힘을 전할 수 있을까? 그 물음의 끝에서 나는 그렇다는 확신이 들었다. 나의 이야기가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기에 오히려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목숨을 내걸 정도의 엄청난 역경을 지나오며 크고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 아니다. 그저 평범한 우리가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역경과 꾸준한 노력만으로 거둘 수 있는 성공을 이루었기에 당신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19의 늦가을에 처음 만난 서울은 무척이나 추웠다. 배움이 짧고 가진 것이 없던 내게 서울은 그 무엇도 먼저 내어주지 않았다.
쪽잠을 잘 방 한 칸은커녕 당장 먹을 쌀 한 톨도 내 돈으로 직접 사야 하는 냉정한 현실에 나는 용기 있게 도전을 선언했다. 금수저가 아닌 이상해야 다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니 나라고 못할 이유가 없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양파를 까는 허드렛 일을 맡는 등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했지만 나는 한순간도 꿈을 내려놓지 않았다.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하며 하루를 온통 일과 공부로 채우면서 꿈을 향해 나아갔다. 그런 노력의 끝에 나는 30장이나 되는 이력서를 빼곡히 채울 정도의 자랑스러운 경력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나와 같은 꿈을 꾸는 멋진 학생들에게 아름다움을 가르치는 실력 있는 교수가 되었다. 누군가는 이런 나를 두고 제투성이 신데렐라가 마침내 멋진 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누더기옷 제투성이로 돌아가야 하는 마법 따위가 아닌 오로지 나의 시간과 땀과 열정으로 아름다운 나를 만들어냈다. 그러니 마법의 시간이 끝나 다시 누더기옷 제투성이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서글픈 반전의 스토리는 결코 없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빛나는 내일의 내가 기다릴 뿐이다. 당신만의 꿈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끝없이 배우고 공부하라.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 당신의 꿈은 꼭 이루어진다. 나의 이야기를 통해 전하는 메시지는 이처럼 분명하다. 흔하디 흔한 이 말을 이미 성공을 이룬 수많은 사람이 무한 반복하는 이유는 그것이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나 또한 이 공식으로 꿈을 이루고 성공을 얻었다. 고추밭에서 고추를 따면서도 나는 결코 그곳에 머물 사람이 아님을 믿었고 나를 가슴 뛰게 할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해 배우고 또 배웠다. 대학에서 전공을 3번이나 바꿔가며 마침내 나를 아낌없이 쏟아부을 뷰티라는 꿈을 찾았다. 그때 나는 30살이었다. 한참이나 늦은 나이에 찾은 꿈이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늦은 만큼 더 열정적으로 달렸다. 아이가 둘이나 되는 아줌마가 무슨 대학원 수업을 하려느냐, 대학원 공부를 하려느냐라며 누군가 내 기운을 쏙 빼놓는 말을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닌데다 살아준다고 해도 내 삶의 핸들을 그들에게 건네줄 마음이 전혀 없었다.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삶을 남의 눈치나 보고 비위나 맞추며 살 이유가 없다. 고난이나 역경과 같은 걸림돌도 저 멀리 치워버리거나 훌쩍 뛰어넘거나 그마저도 힘들면 그냥 뚫고 나가면 된다. 아이까지 들쳐매고 강의실에 들어가 대학원 수업을 듣고 직장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느라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한 번뿐인 내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보고 싶었다. 그러려면 공부하다가 쓰러질지언정 결코 포기할 순 없었다. 배우고 또 배우며 나를 채우고 꿈에 이르는 계단을 차곡차곡 올라가야 했다. 많은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막이 내리고 불이 꺼지는 순간이 되면 좀 더 잘할 걸, 좀 더 열심히 연습할 걸 하면서 후회한다고 한다. 그러나 연극은 이미 끝났고 주어진 기회는 떠나버렸다. 내게 주어진 삶도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연극 무대와도 같다. 뒤늦은 후회는 내 삶의 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무대 위에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 내 삶을 살아야 한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게 어떤 모습이든
나는 당신이 꿈꾸는 삶을 살 수 있길 힘껏 응원한다. 이 책에 담아둔 나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 길이 결코 어렵고 험난한 길이 아님을 알게 된다. 흔히들 꿈을 이루기 위해선 목숨을 내걸라고 주문하지만 그럴 필요 없다. 꿈을 이루려면 매일 조금의 시간과 조금의 열정과 조금의 노력을 더 보태면 된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하루 8시간을 잔다면 당장 7시간, 6시간으로 줄이고 하루 2시간 공부했다면 당장 3시간, 4시간으로 늘려보자. 어렵지 않다. 힘들지 않다. 해보면 안다. 배우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없다면 당장 아르바이트 하나를 더 하면 된다. 이 또한 어렵지 않다. 진짜 어렵고 힘든 것은 간절히 바라던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는 삶이다. 바라던 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은 매 순간이 고통이고 아픔이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엔 깊은 후회만이 남는다. 나는 단 한 번뿐인 당신의 소중한 삶이 당신의 간절한 바람을 따라 나아가길 소망한다. 그것을 해낼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그러니 이제 이 책을 펼쳐 당신 안에 열정과 꿈을 꺼내어 따라가 보자. 그것이 당신을 진짜 당신의 삶으로 데려다 줄 것을 알기에 나는 오늘도 당신에게 꿈의 안부를 묻는다. 너의 꿈은 안녕하니? 네, 2021년 5월 국제대학교 뷰티 코디네이션 학과 307호 연구실에서 권혜영. 많은 독자분들께서 리뷰를 달아주셨습니다. 교보문고와 예스24의 리뷰를 보면서 정말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어제 종합 베스트셀러 13위에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자리에 제 책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오는 길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싶어서 절대 포기할 수 없었고 이번에 성년의 날 선물로 제 책을 제자들에게 모두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출간기획안 800곳의 거절과 눈물 623일 1255시간 30분 동안 견뎌낸 결과 오늘 책이 나온 지 14일 만에 자기계발 종합 베스트셀러 13위라는 행복한 결과와 경험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교보문고 자기계발 종합 15위 안에 들어서 전국 서점 베스트셀러 명당 자리에 책을 세우기까지는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응원과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혹시 교보문고 서점에 가실 분들 계시면 인증사진도 댓글로 남겨주시고 책 구입과 리뷰,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 하고 제 책을 추천해 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분들인데 올가니카 홍정욱 회장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제자들이 무척 좋아하는 50 홍정욱 에세이의 저자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약손명가 이병철 회장님, 준호뷰티 강윤선 대표님, 한국미용학회 유현주 회장님, 포시네일 김기상 대표님,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김주덕 교수님, 에코유어스킨 진산호 대표님, 대전대학교 보건의료대학원 정광조 교수님, 서윤피부맑음 유서윤 대표님, 꼬아퍼스트 엄경옥 대표님, 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도 저의 중요한 목표였지만 이젠
이 책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드리는 것을 꿈꾸어 봅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많은 응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부분은 고추나 따기엔 내가 너무 아까워. 이게 처음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책을 쓰면서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우리가 책을 쓸 때에 앞부분 20페이지, 짧게는 20페이지, 조금 더 생각하면 60페이지까지가 그냥 잘 읽혀줘야 되거든요. 재미있어야 되고. 저의 이야기를 첫 이제 장을 어떻게 시작할까를 많이 고민하다가 고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시골의 고추밭에서 고추 따던 이제 내용을 책으로 글로 썼던 부분을 앞으로 끌어내서 고추나 따기엔 내가 너무 아까워 라는 제목으로 명언을 이제 어떤 걸 넣었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환경을 찾아낸다. 발견하지 못하면 스스로 직접 살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낸다. 조지 버나드 쇼. 뭐야, 너 아직도 안 죽었어? 너 이쯤에서 그냥 죽지. 아마 그게 좋을걸? 나한테 죽느니 네가 알아서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학교를 오가는 길에 나는 붉은 고추밭을 노려보며 생각 없이 심술의 화살을 쏘아댔다. 고추덕에 밥 먹고 고추덕에 공부한다던 엄마의 말은 귓등으로 흘려들은 채 나는 우리 집 고추밭에 주렁주렁 매달린 고추를 마냥 구박하고 미워했다. 내가 왜 고추를 따야 되지? 고추밭을 미워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자꾸 고추밭이 내 발목을 올감했다. 오죽하면 어릴 적 내 기억의 대부분이 엄마와 고추를 따던 모습일까. 나 공부해서 1등하고 싶단 말이야. 방과 후 친구들이 3, 4, 5 모여 놀 때 나는 물 마실 틈도 없이 땀냄새 풀풀 나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고추를 따러 갔다. 입이 대빨이나 튀어나와 툴툴거리면 1살 아래 남동생도 덩달아 친구들과 놀면 안 되느냐며 때를 썼고, 엄마는 철없는 우리를 혼내는 대신 그냥 말없이 앞서기만 하셨다. 한참 일을 하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배도 고파 괜스레 엄마가 원망스러워지기도 했으나 이내 착한 딸이 되어 열심히 고추를 땄다. 우리가 돕지 않으면 엄마 혼자 늦은 저녁까지 그 일을 해야 하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가뜩이나 자그마한 체격에 고추자루는 어찌나 크던지, 내가 고추를 끌고 오는 건지 자루가 나를 밀어주는 건지 알 수 없을 만큼 고된 시간이었다. 우리 가족은 고추밭에 쭈그리고 앉아 엄마 한 이랑, 나 한 이랑, 동생 한 이랑씩 나눠서 나란히 고추를 땄다. 고추는 또 얼마나 빨리 열리는지 딴지 며칠 지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금세 또 빨갛고 파랗게 주렁주렁 열렸다. 등굣길에 굵은 고추들이 꽉 들어찬 밭을 보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터져 나왔다. 수업 시간에도 땡볕에서 고추 딸 생각에 짜증이 밀려오니 집중이 되질 않았다. 우리 집 고추들은 왜 저렇게 금방 열리고 금방 빨개져? 다른 집 고추는 탄저병에 걸려서 잘도 죽던데 왜 우리 집은 맨날 고추 풍년이야? 풍년도 아주 대풍년이네. 아, 숨 막혀. 죄 없는 고추밭을 향해 철없는 원망을 쏟아내는 것으로 또 성에 차지 않으면 급기야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소환해가며 투덜거리곤 했다. 왜 그리 일찍 돌아가셔서 내게 고추나 따게 만드셨냐며 추억 속 아름다운 아버지께 철없는 투정을 해대기 일쑤였다. 초등학생밖에 안 된 어린 나는 그렇게 고추를 따며 하늘은 내게 왜 이렇게 가혹한가,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 우습게도 나는 고추를 통해 인생의 쓴맛부터 제일 먼저 배운 듯하다. 고추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해지면 그제야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늦은 저녁을 챙겨 먹었다. 배에선 연신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몸이 고되니 입맛도 없었고 몇 시간을 쭈그리고 있었던 탓에 다리도 아프고 기운도 빠졌다.
공부는커녕 숙제도 들여다보기가 힘들어서 던져둔 가방을 열어보지도 않고 축 늘어져 있다가 그대로 잠들곤 했으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공부에 대한 애착은 있어서 새벽이면 발딱 일어나 숙제도 하고 책도 몇 장 넘겨보곤 했다. 아침 먹고 가. 밥 생각 없어요. 엄마가 차려준 아침상엔 언제나 고추와 고추장이 제일 먼저 보였고 얼마나 질렸던지 얼른 가방만 싸서 집을 나서곤 했다.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수업 시간이 길어진 탓에 고추밭에서 일하는 시간이 확연히 줄어들었지만 마음은 늘 고추밭을 벗어나질 못했다. 150cm도 안 되는 작은 몸으로 온종일 땡볕에서 쭈그리고 앉아 고추를 따고 있을 엄마 생각에 항상 마음이 무거웠다. 그 시절 얼마나 고추에 질렸던지 나는 지금도 고추를 먹지 않는다. 초록 생고추도 빨간 고추도 익힌 고추도 먹지 않는다. 밥상에 고추가 올라오는 것 자체가 싫고 고추만 보면 입맛이 사라진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나는 여전히 고추밭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젠 엄마가 앞장서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고추밭으로 갔다. 그래야 쭈그리고 앉은 엄마가 조금이라도 빨리 허리를 펼 수 있으니까. 누구의 강요도 아닌 스스로 고추를 따고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그 일이 싫고 끔찍했다. 땡볕에서 고추를 따고 있느라면 누군가 내게 너는 그렇게 평생 고추 농사나 지어. 넌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났으니 딱 고만한 인생만 살다가 넌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그 상황이 바뀌지 않을 거야. 공부하고 싶다고?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너무 헛된 꿈이라고 생각 안 해? 송충이는 솔잎만 먹고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다. 그러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말 그렇게 살면 어쩌지?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쩌지? 고추나 따기엔 내가 너무 아까웠다. 선생님도 되고 싶고 탤런트도 되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더라도 나는 꼭 멋지고 보람된 삶을 살 것이라는 분명한 꿈이 있었다. 작은 산골 마을에서 고추나 따며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확신도 있었다. 고추밭에서 엄마를 돕는 이 과정은 분명 내 삶에 필요한 부분이었지만 이것이 삶의 전부가 될 수는 없었다.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난 19살의 가을에 고추밭을 박차고 나왔다. 외소한 엄마에게 미안했고 여전히 고생하는 동생에게도 미안했지만 내겐 꿈이 있었다. 최종적으로 그게 이루어지든 아니든 나는 그 꿈을 향해 일단 가보고 싶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도 거지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이 잘 되다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 길거리로 나가는 사람도 많다. 반면 고난 속에서 도전해 성공적인 기육자나 기업가로 우뚝 선 사람도 있다. 성공에 있어서 타고난 가정 형편이나 주변 환경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확고한 의지와 실행력이다. 지금 내 발이 진흙탕에 있다고 해서 나의 시선까지 그곳으로 향할 필요는 없다. 꿈을 이루고 남다른 성공을 거둔 이들은 하나같이 현재 상황에 좌절하거나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희망과 꿈을 가졌다. 나 역시 그랬다. 공부하고 싶은데 고추를 따야 하니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힘들게 느껴졌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불평을 늘어놓기보다는 지금 힘든 내 삶을 언젠가는 변화시키겠다는 절실함과 그것을 현실로 이뤄내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우며 항상 머릿속으로 내가 그리는 미래를 상상하였다. 시골에서 고추나 따기엔 내가 너무 아깝다며 엄마와 동생을 남겨둔 채 홀로 고향을 떠나던 나를 보며 누군가는 과분한 꿈, 헛된 꿈을 꾼다며 불가능하다고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빛나는 현실을 만나게 됐다. 그 과정에서의 힘겨움은 내가 이뤄낸 꿈의 기쁨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누군가의 운명을 보려면
그 사람의 후반부를 보라는 말이 있다. 지금도 고향에 가면 엄마는 내 손을 꼭 붙들고 교수가 된 혜영이를 보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며 눈물을 글썽이곤 한다. 당신에게 부끄러운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나는 당당하게 답할 것이다.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꿈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누군들 부잣집에서 태어나 쉽고 편하게 살고 싶지 않겠는가. 그러나 현실은 시골의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고추를 따야 하는 것을 어쩌겠는가. 환경은 내가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꿈은 그렇지 않다. 꿈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부끄러워야 한다. 태어난 환경과 달리 꿈은 누구에게나 그것을 이룰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진다. 물론 돈이나 재능 등 타고난 환경이 꿈을 이루는 것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결코 절대적이지는 않다. 나의 경우엔 오히려 가난했기에 더 큰 꿈을 품을 수 있었고 간절함도 더 컸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타고난 환경을 탓하고 원망할 시간에 더 큰 꿈을 품고 간절히 키우자. 그리고 그 꿈을 쫓아 당당하게 나아가 보자. 현실에 순응하며 지금 모습 그대로 살기엔 당신의 삶이 너무 아깝다. 네, 오늘 제가 쓴 나는 꿈이 있어 멈추지 않는다. 네, 첫 번째 고추나 따기엔 내가 너무 아까워. 꿈에 대한 이야기, 도전에 대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중간에 책 중간에도 읽어드린 바와 같이 환경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꿈은 내가 타고난 환경과 달리 꿈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니까 잠을 자는 시간을 좀 줄이고 돈이 없으면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하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시도하다가 넘어져도 보고 경험도 쌓으면서 단단해져 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밭이 저희 시골 충남 청양의 고추밭입니다. 정말 그 밭도 너무 좋지만 농사가 잘 되는 아주 크고 좋은 밭인데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참 예쁘다, 자연 좋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에게 이 고추밭은 숨막히는 정말 힘들게 고추를 땄던 추억이 있는 그런 밭입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힘이 든다는 건 나에게 힘이 생긴다는 거니까요. 꿈이 있으시면 꿈이 이제 최종 결정이 안 되신 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꿈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나의 꿈이 딱 생기시면 그 꿈에 좀 미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미치면 목표에 미치는 것 같아요. 꿈에 미친 사람이 그 꿈의 목표에까지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미래의 멋있는 여러분들을 디자인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의 나는 꿈이 있어 멈추지 않는다. 고추나 따기엔 내가 너무 아까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